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전국 15개 지역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뭐 한두 곳이라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전국에 15곳이 첨단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울산도 들어가 있나 살펴봤단 말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울산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울산이 첨단산업단지 지정에서 쏙 빠지다니 그래서 말이 지금 많습니다. 왜 빠졌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그러면은 후속 대책은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얘기를 해본 다음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울산 교육감 선거도 돌아가는 상황 시간 되는 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많이 알고 있는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첨단산단 얘기가 아니었으면 김두겸 시장 해외 출장에서 거둬들인 성과를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돌발 변수가 나왔어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시차 적응이고 뭐고 없이 돌아오자마자 시민들께 사과하고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김기현 대표와도 부랴부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도 한데요. 근데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제 국가첨단산업단지인데 예. 이게 전국에 15개가 새롭게 지정이 됐거든요. 예. 이게 이제 2026년까지 무려 5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한 그러네. 민간 주도의 투자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큰 것이고 국가첨단산업단지 구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그 경제에 대한 올인하는 데서 굉장히 중추적인 어떤 구상인데요. 예. 여기에 울산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왜 빠졌느냐. 예. 울산시가 이 사업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정답이고, 이건 뭐 실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김 시장이 사우디에서 협상 중에 이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던데 빠졌다고 해서 화를 낸 건지 신청도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화를 냈는지 신청도 안 한 걸 한심하다고 화를 냈겠죠? 근데 이제 뭐 화는 났죠. 예. 화는 났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예. 이제 울산과 정부 간의 박자가 상당히 호흡이 좋았거든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정부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울산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 절차상 울산이 이제 그 어떤 오프가 왔을 때 이걸 뭔가 구체적인 다른 대안을 내놔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김 시장이 돌아오자마자 뭐 시장이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공무원들의 실수는 뭐 나는 그 묻지 않겠다. 수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상당히 통 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공무원들의 이제 실수라면서 이게 사과한 걸 보면 말이죠.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쿨하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내 잘못돼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책임은 모든 최종 책임은 시장이 진다. 네. 그런 어떤 리더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타격이 있는 일인 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울산의 산업 성장 동력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산업 성장 동력도 제조업 중심의 어떤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예. 그런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예. 의의가 없는 건 맞는데요. 예.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돌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긴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등잔 밑을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산업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8월에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전국의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공문 내용에 이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후보지 신청에 관한 공문이었는데 그 내용 자체에 이제 공문을 받은 여러 가지 안에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받았던 울산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중요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때 공약을 했던 부분에서 울산이 그때 포함되지 않고 울산 다른 쪽으로 많은 치중을 했기 때문에 예. 울산은 여기는 뭐 포함 안 되는갑다 생각하고
미처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스쳐 지나갔다. 예. 그래서 이 울산시에서는 공문에서 대선 과정에 지자체가 요청한 그런 후보지 예. 이 위주로 신청을 하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줄 알고 생각을 안 했다. 이런 게 이제 정확한 어떤 지금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나 산업통상부에서도 울산이 당연히 그냥 신청 안 했으니까 예. 빼버린 것이지 그렇죠. 울산을 일부러 빼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김두겸 시장이 쿨하게 사과하고 문책하지 않겠다 얘기했지만 이분의 성격상 아마 분명히 문책을 할 겁니다. 뭐 그거는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은 또 우리 김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이 리더십의 면모가 조금 남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그 책임 묻지 않겠다 한 거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산업부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판단 미스로 이걸 패스했다면 이건 더 기가 막힌 얘기인데 자, 깨어진 우유병 놓고 땅을 치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우리 속담에도 죽은 아들 땡땡 만지기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말이죠. 대책이죠. 울산시가 외양간 고친다라고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사실은 울산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아닙니까? 예. 이 제한구역 해제와 첨단 산업단지는 사실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난 게 김두겸 시장이 중동 출장 중이었는데 김 시장이 돌아오자마자 했던 부분이 바로 국토부와 산업통상부 그리고 국민의힘 김리현 대표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 산단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2차 전지 국가 첨단 산업단지 이 전략 사업에 울산을 포함시키자.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 첨단 투자지구 이 유치에 모든 것을 걸자. 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울산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발표가 있거든요. 6월 달에 발표가 있는데 경쟁 지역이 경북, 충북, 성남 요 세 군데인데 이거하고 울산이 경쟁을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4파전 구도에서 울산은 첨단 산업 15개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나머지들은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울산이 6월 달에 발표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우위에 서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국내 배터리 빅3인 삼성 SDI의 5천억 원대의 신규 사업, 신규 투자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울산은 어쩌면 굉장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전남 군산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전북 군산입니다.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있다가 또 대우자동차가 있다가 지금 문을 닫아서 거기가 아주 참 쓸쓸한 도시가 됐는데 그쪽도 우리와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나간 버스는 후진시킬 수 없지만 임시 배차라는 게 있듯이 첨단 산업단지 추가 지정이라든가 뭐 이런 희망이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김두겸 시장과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부 부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토부 입장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된 2차 단지 국가 첨단 산업 전략, 이 특화 단지 이 부분을 오히려 선점하는 것이 울산으로서는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양측이 소년이 될까 봐서 추가 지정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맞장구를 못 치겠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 특화 단지 유치는
희망적 우리가 들어도 된단 말이죠. 네, 제가 뭐 여기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단정은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좀 희망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규가 있거든요. 이 법에 보면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지역에 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은 국토부 장관은 국가 산단 지정에 우선 추진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하자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울산에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만 된다면 예. 무조건 지정이 된다고 봐지고요. 또 산업통상부에서는 울산의 2차 전지에 관한 이런 첨단 산업 전략 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예.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에서 2차 전지, 즉 고에너지 밀도의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예. 이 부분이 그 첨단 전략 산업의 특화단지 내용으로 컨텐츠로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울산의 특화단지 유치가 성공을 한다면은 예. 국가 산단이나 특화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국가 산단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고요. 네. 그러면 현재로서 삼성 SDI가 5천억 원대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하이테크 밸리가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예.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김두겸 시장이 해외 출장 보고회를 가졌는데 이건 뭐 기사로 다 나왔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한 게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김 시장이 민선 8기에 그 울산시 첫 해외 투자 유치 예. 이 갔다 와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다녀오셨거든요.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토부와 추가 지정에 관한 협의에 지금 나섰고 예. 이미 나섰고 울산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김기현 대표하고도 굉장히 좀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후속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울산시가 국토부에 국가 첨단 산단 추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다가 용역도 의뢰해 놓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후보지로 지정된 산업군 자체가 반도체나 우주발사체, 미래자동차, 철도 수소,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고 예. 특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등인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울산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현재 산업 생태계가 갖춰진 수소라든지 미래자동차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산업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첨단 전략 산업기지다. 예.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울산을 아마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바탕이 되어 있는 산업 여건이 바탕이 되어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입장은 이제 대충 들어봤고요. 국토부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국토부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장 지금 국토부 관계자들은 아직 울산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다. 예. 제안서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다만 최근에 발표한 건 단순히 산단 후보지 개념이 아니라 국가 첨단 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좀 확장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 국가 산단은 여러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울산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안이 들어오면은 이걸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만큼의 설득력이 가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제 제가 광주광역시 빛고울 첨단 산업단지를 가봤는데 규모가 굉장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첨단 산업과는 규모가 좀 다르긴 해요. 하여튼 울산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서 첨단 산업 조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시장이 너무 잘하고 정부에서 평가 연속 잘 나오고 있고 잘하니까 시장이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시장을 너무 믿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자, 어쨌든 행정이 좀 느슨했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이 그동안 그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울산의 주력 산업이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다가 지금 공업단지가 지정된 지가 60년이 넘었거든요. 6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시설은. 예. 그리고 이것은 뭔가 60년쯤 지나고 나면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자리가 필요한데 예. 굴뚝 산업으로 대표되는 석유화학단지, 조선업 이런 부분 장대한 규모에 비해서 생산성이 좀 낮단 말입니다. 네. 울산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 기지로 바꿔야만 미래가 있다. 예. 이게 바로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철학이기도 하고 네네네. 지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단지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 첨단 산업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만 예.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모두에 걸었고 예. 이걸 가지고 막 추진을 해왔죠.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울산시가 이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예. 시장은 열심히 뛰는데 네. 제대로 밑에서 받쳐지지 못한 결과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지금 제 얘기가 그 예,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일단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어떤 추진 동력을 할 것인가. 지금 좀 한번 숨고르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 이런 이제 잘못은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죠. 좀 이제 중복되기는 합니다만은 울산에 왜 첨단 산업이 들어와야 하는지 김 이사께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첨단 산업이 왜 들어야 되느냐. 왜 들어야 지금의 제조업 중심으로는 더 이상의 인구 증가라든지 예. 도시의 활성화,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첨단 산업인데요. 예.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좀 더 활기차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예. 울산은 특정공업단지 지정된 60년 전부터 대한민국 산업화를 주도해 왔거든요. 예. 그리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를 했지만 네. 최근 한 10년 동안은 사실 실물 경제가 성장의 침체기에 접어들었고요. 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예.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인구를 지금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예. 바로 산업 구조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현대자동차 첨단 투자지구 지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시민들도 알고 있고 모든 울산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울산에 전기차 공장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예, 전기차 예. 공장이 들어서는 거. 주행 시험장 28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부분에 2조 원 정도가 투입돼 가지고 예. 자동화 설비를 갖춘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신설되는데요. 예. 전기차 공장만 덜렁 짓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그 주변에 이와 연관되는 엄청난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1년에 울산 오공장 준공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데 첨단 투자지구로 예. 만약에 자동차가 선정이 된다면 네네. 이 부분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울산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국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진 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엄청 큰 규모인데 문제는 이제 동부 지역이 말이죠.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동차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곳이 동구인데요. 예. 이 동구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예, 예. 이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야만 이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울산의 개발 제한구역을 풀고 예. 이게 개발 가능한 산업용지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아주 이제 복잡한 얘기였지만 일단 오늘 김 이사님과 정리를 쭉 해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울산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오히려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확실하게 챙겨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제 이럴 때 능력이 나와야 진짜 실력자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교육감 선거 얘기 시간 될 때까지 해보죠. 네, 그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예. 이제 공식 선거운동. 선거운동 아니,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예. 사실 이제 이게 공업탑에서 전부 다 이제 양쪽 후보가 발대식을 가지고 예. 엄청난 그 이벤트를 갖고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양쪽 진영 다 원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걸 후보하고 김종 후보가 마지막까지 조율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 관계를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이승걸 후보가 사실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김종 후보가 이승걸 후보 집에 자택에 예. 직접 찾아가서 예. 원팀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몸이 좀 안 좋았지만은 이승걸 후보가 김종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 이것도 좀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보수냐 진보냐 이거죠.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강력시 성격 이후에 2017년까지 출국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교육감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노키 후보가 2연승으로 두 번 연달아서 이제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3연승으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 후보가 그 자리를 뺏어올 것인지 예. 이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공약들이 좀 중요한데 두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뚜렷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진보 교육감과 그 보수 교육감의 그 양쪽의 어떤 입장차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진보 교육감을 먼저 보면은 예. 노키표 교육감의 정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공약입니다. 예. 노키표 울산 교육을 한 발 더 발전시키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맞춤형 학습 지원 체제 마련을 하겠다. 예. 그리고 사립 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하고 한 수업에 2교사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주로 예. 공교육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 예. 이게 천창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예. 반면에 김종 후보는 교육개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천창수 후보나 앞선 노키 교육감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들 가운데서 예. 흔히 우리가 진보 쪽 색채가 강한 부분들은 빼겠다는 겁니다. 빼겠다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기초학력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하면서 공격을 강화하는데 다만 수월성 교육, 즉 수준별로 교육을 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겠다. 즉 다시 말하면 영재 교육을 개발하고 예. 학력 수준이 좀 높은 학생대로 낮은 학생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겠다. 예. 이제 진보 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반대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학력 진단 평가를 시행하거나 온라인 유명 1타 강좌를 예. 무료로 듣게 해줘가지고 교육의 수월성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다. 예. 그리고 월 10만 원의 학교 체육 바우처, 연 10만 원의 문화 체험 바우처 이런 부분도 강화하겠다. 교육복지도 강화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로 김종 후보가 내세우는데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노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포괄적 성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흔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좌파 교육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색깔을 완전히 빼겠다.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공약들인 것 같아요. 이제 후보 토론회를 보니까 북한 정권의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념 대결 같은 질문도 있던데 선거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겠죠. 김정은 후보가 지난 진보 교육감 시절에 울산 교육이 굉장히 좌편한 교육이 됐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 토론회에서도 교육과 별로 관계 없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제 이런 이념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기간, 10여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이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거론해 보겠다는 것을 의도로 읽히고요. 네. 전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색깔을 또 잡아 넣는다. 예. 이념 대결로 몰아가려는 이 구태를 보이지 마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하지만 결국은 지금 보수 교육감 대표 주자로 나온 김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부분 이념적 대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울산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어떤 그 많은 표를 가지고 오겠다는 예. 그런 전략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애들 키워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별로 생각이 없는데 애들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념 대결을 펴는 것은 유권자들도 공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미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열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결국은 시민들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풀어주신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님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대개 경사가 있던데 잘 치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